안녕하십니까. 12년째 술 안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 상잡입니다. 오늘은 그 알코올 유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우리 대에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제 자녀들까지 이게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제가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25%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게는 이제 50% 이상, 자녀들한테 이제 알코올 중독이 유전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 카페도 보면은, 부모님들 중에, 아니면 그 가까운 친인척 중에 알코올 중독이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친아버지가 그때는 뭐 알코올 중독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심한 알코올 중독이었던 게 맞고요. 많은 사고도 이제 술 마시고 일어났고 이제 그 가정의 불화도 일어났고 그런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를 충족시키는 일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저도 이제 그 딸아이가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12년 전에 이제 금주를 하면서 그 이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한 적이 없죠. 이제 제가 술을 마셨던 사람이고,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뭐, 이게, 뭐 자녀한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술을 마신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술을 끊고 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정말 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가 이제 술을 끊기 시작했던 시점이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혹시라도 진짜 내가 술을 마시고, 아이한테 보여줬던 게, 학습이 돼서 얘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에게 받은 이제 선천적인 기질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어받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진짜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아이한테도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그 삶과 그리고 어떻게 이제 술을 끊어냈는지 그런 과정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유지하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까지도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려웠지만 가장 바랐던 거는 이제 딸아이가 술을 마시지 않길 바랬죠. 그러면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걸릴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았죠. 예,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술을 한 잔씩 마시더라고요. 이제 뭐 맥주 한 잔. 제가 이제 너 술 안 마신다며 그랬더니 맥주만 한 잔 마실게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은 소주를 먹고 마시고 들어왔고 너 맥주만 마신다며 그랬더니 소주를 적당히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알았어요. 이제 제가 내 딸이구나. 내 딸인 것을 부정할 수 없구나. 나의 기질을 이어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과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그러던 중에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고 그때 제가 상당히 이제 화를 많이 냈어요. 왜냐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처럼 저 같은 이제 삶을 살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는 술에 빠지는 걸까라는 책을 강제로 이제 읽게끔 시켰습니다. 한 세네 번 정도 읽었을 거예요. 딸아이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상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딸아이한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너무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딸아이는 정상 음주자와 초기 이제 알코올 남용자의 경계선에 있지 않나.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제 그런 감정도 이제 격하게 표현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딸아이한테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기질이 흐르고 있다는 점. 이 정도는 제가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판단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게 솔직히 지금도 두려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그때 이제 술을 끊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는 모습을 딸아이한테 보여줬다고 하면 과연 딸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술을 아이들 앞에 마시면서 그냥 뭐 문제없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솔직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뭐 엄마 아빠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서도 술을 마시고 나가서도 술을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 아이가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술은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가족들끼리 즐길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즐길 수도 있는, 그냥 술은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술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밖에서 나와서 술을 마시는 부모님의 모습,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적인 모습까지 본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를 아이들이 보고 그냥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짐했지만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10년, 20년 후에 내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 두려움에 절대 술을 마시지 못할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의 유전은 선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이제 학습대 부분이 이제 반영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술을 끊은 지 12년이 됐는데도 제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요. 다른 거는 두렵지가 않아요. 뭐 얘가 공부를 못하고 이런 거, 그리고 뭐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어차피 본인 인생이고 살아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코올 중독은 이미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절대 이 길을 이 아이가 걷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조금 더 이제 바른 길로 갈 확률이 더 높았을 텐데 내가 이제 부모인 내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얘한테 나쁜 영향을 준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죄책감도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면서
두려우니까 아이한테 조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그런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내 자녀가 훗날 나처럼 산다면 저는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알코올 중독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잘 관리를 합시다. 지금부터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이가 알코올 중독과 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